가기사는 사는 증시 지금 각도기. 네, 주말에 많이 쉬어서 그런지 잘 안 되네. 안 맞네. 네. 네, 참, 이 원격으로 각도기 맞추기가 참 힘든데요. 네.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주말에 많이 회복이 되셨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쪽집게가 아니었으면은, 너무 네. 힘들 뻔했어요. 그만큼 이제 어, 금요일이 정말 고비였는데, 네. 주말에 쉬고 나니까 오늘은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마치 주식시장 같네요. 주말 지나면서 과연 회복이 될까 했는데, 한국 시장에서부터 회복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회복을 시켜줘서 이제 내일 모레 미국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은 그 금요일만 해도 굉장히 암울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 지정학적 우려가 해소되는 그런 이슈가 좀 나와서 그나마 이제 한국 시장도 크게 하락해서 시작은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3%로 반등해서 끝났고요. 코스피도 마이너스 0.03까지 낙폭을 완전히 축소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계속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거는 심리 약한 사람은 그냥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심리라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훨씬 더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게 만드는 개념이 전쟁인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흔들릴까 하는 생각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번 이슈가. 그래서 음, 여러 번 뇌피셜도 가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쪼록 저희 증시학도 TV 보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이 이번을 잘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수급은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에서 1,300억, 코스닥에서 22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둘 다 매도를 했는데요. 코스피에서 600억, 코스닥에서 4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9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제 대부분 다 하락을 했거든요. 일본은 한 0.8% 하락을 했고요. 홍콩은 0.9% 정도 하락, 상해는 뭐 소폭 하락 정도 했는데 한국 시장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방어를 한 것 같고요. 오늘 기계업종 상승이 제일 컸습니다. EM 플러스는 이제 경영권 인수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9% 정도 상승을 했고, LI진엑스원이 7%, 한원시스템 3.5%, 두산중공업도 2%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음, 건설주들도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DLENC가 오늘 3.7%로 가장 좀 높은 반등세를 보였고요. 동부건설 2%, 현대건설도 1.4%, 태영건설도 1.2%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약품 네. 섹터도 오늘 괜찮았는데요. 그 대원제약이 아무래도 이 재택 치료하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감기 약 관련주로 이제 5%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녹십자 4%, 셀트리온도 2.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반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에서도 좀 골고루 상승을 했는데요. 해운주가 오늘 좀 올랐네요. KSS 해운이 3.4%, 흥하해운 3%, 그리고 항공주들도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이 2%, HMM 1.7%, 아시아나 1%, 한진칼 0.7% 정도 반등을 보였고요. 음식료 섹터가 오늘 좀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하이트진로가 오늘 4.5%나 상승을 음, 했습니다. 예, 소주 가격 상승에 이어서 이제 맥주 가격도 상승할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음, 있는 것 같고요. 무학도 네. 3.7%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보면서 시장 패턴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기술 대표주들은 제대로 못 오르고 오히려는 음식료 이런 것들, 제약 이런 게 올랐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기술주와 그다음 기술주 중에서 가장 뭐랄까 가벼운 영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쪽이 계속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좋지 않거든요. 한국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나. 그리고 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영향도 지금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이게 단기적으로만 이럴 것이냐, 추세적인 흐름이 소위 말하는 가치주의 성향으로 많이 돌아올 거냐. 가치주 투자하는 사람은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그래요. 시장의 네. 분위기가 자기네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도 그렇게 진행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일단 가격이 싼 주식들이 많이 오릅니다. 그 DLENC 아까 말씀하셨지만 DLENC가 지난 주말에 그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그냥 작년에 주가 떨어졌는데 뭐 이익 규모라든가 매출 규모가 올해도 줄지 않을 거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 건설주들이 거기 힘입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시장 반등에 좀 큰 영향을 했던 뉴스가 미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음, 개최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음, 이슈였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에 따라서 양측이 동의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24일에 외무장관 회담을 먼저 갖고요. 정상회담 일정을 추후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좀 우려가 완화되는 뉴스도 있지만 항상 이 우려를 좀 깔고 갈 만한 이슈는 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침공을 당할 경우에는 러시아 대형은행이 미국은행과 거래를 제한하는 초기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아직도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슈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오늘 뭐 완화가 조금 되는 이슈가 있었지만 긴축 우려는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JP모건에서는 이 FOMC가 앞으로 9회 연속으로 25bp씩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남은 FOMC가 3월, 5월, 6월, 7월, 9월, 11월, 12월입니다. 이렇게 남은 7차례 FOMC에서 모두 25bp씩 올리고 내년 초 2회 연속으로 또 올려가지고 총 9회 연속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대로 된다면 올해 말 기준금리는 미국은 1.75에서 2%가 되고요. 내년 3월에는 2.25에서 2.5%가 됩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CPI 전망치도 기존에 3.5% 전망이었는데 5.7%로 크게 상향을 시켰고요. 음. JP모건뿐만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올해 남은 7차례 FOMC에서 모두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같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금리가 오르면 이제 주가 빠진다라는 개념으로 하니까 금리 상승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는데 진짜 여덟, 아홉 번 올릴 수 있으면 경기 엄청 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홉 번 네.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받아줄 수 있는 체력이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주식시장 호재일 수도 있어요. 아홉 번을 올리고도 버틸 수 있는 경제라면 얼마나 세길래 아홉 번을 연속으로 올리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게 신빙성 있는 얘기라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아홉 번 올린다는 게 무슨 뭐 저승사자의 편지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진짜 그렇게 되나 보자. 그렇게 될 정도면 경기가 그렇게 세냐라고 생각하는 흐름으로 접근할 필요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참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참 뭐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이유가 이 경기가 악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상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는 이슈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정말 좋아서 9회 연속 인상을 받아낼 정도로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좋게 인식을 하겠죠. 네, 그리고 대원제약의 감기약 그 콜대원이 이제 편의점과 약국 온라인에서 모두 품절 사태가 지금 계속 간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네. 측에서는 지금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물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주말에도 공장을 가동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대원제약이 5%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제가 지금 코로나 격리로 있는데 한창 아플 때는 정말 감기약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이제 별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마땅히 이제 감기약이 유일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다른 의약품 섹터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8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감기약이 대안이에요. 저도 감기약 먹었고 그 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그거 드시는 게 방법이에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응책은. 근데 후유증이 좀 달라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감기하고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미크론보다 조금 심한 거를 당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후유증이 꽤 오래 지금 한 달 정도 갔었죠. 이제 한 몸이 한 90% 정도까지는 돌아온 것 같습니다. 주말에 운동도 해보니까 몸이 받더라고요. 운동을 받고 올라갔던 심박도 아직은 다는 아니지만 10개 가까이 올라갔던 심박이 한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은데 많이 회복은 된 것 같아서 대신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 혹시나 지금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오미크론 걸렸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오미크론 걸린 분들이 계시겠지만 잠을 많이 주무시고 휴식을 취하고 영양 보충을 잘 하시면서 지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콘텐츠주도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이 자회사인 레진 엔터테인먼트하고 바이트 댄스, 이 틱톡 운영사죠. 이 바이트 댄스에 4년 동안 웹툰 콘텐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공급 네. 금액은 작품별로 개별적으로 이제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올해 이후 웹툰 매출이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다리 스튜디오가 7% 올랐고요. 뭐 다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6.5%, 버킷 스튜디오도 2.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거의 대부분 5%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JP 엔터도 7.28% 많이 올랐고, SM도 5.2%, 그다음 YG도 6.9%나 올라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엔터의 날이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BTS 음, 콘서트가 이제 오프라인 단독 콘서트가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네. 실외에서 이제 열리는 건데 수용 가능 인원의 지금 50%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음, 고려해서 이 한 회당 한 15,000원, 15,000명 규모로 음, 진행할 예정인데요. 공연 3일 동안 한 4만 5천 명이 관람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걸 온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해서 아마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가장 최대 규모로 지금 콘서트가 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음, 하이브가 5%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뭐 JYP나 YG 엔터는 7%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작년에 사실 되게 좋았는데, 남들은 조정도 많이 했는데 조정도 별로 없이 바로 다음 호재가 뜨네요. 네. 네. 여기는 뭐 어, 콘서트 하면 바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데니까 어, 진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컨택이고 여기가.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 오늘 좀 괜찮았는데요. 이 하이트 진로가 23일부터 소주의 출고가를 7.9% 인상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금투에서 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보다 15% 정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신금투에서 추정하기로는 이번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매출 증가분이 연 900억 정도다라고 밝혔는데요. 원가 부담은 한 400억 정도 증가해서 그래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주변에 이제 자영업을 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실제 소주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뭐 병당 한 6천 원 정도 음, 소주를 그렇게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수준까지 많이 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4월 1일부터는 이제 맥주 관련된 리터당 세율이 2.5% 인상이 됩니다. 이걸 근거로 음, 이제 신금투에서는 맥주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이트진로가 네. 4.5%, 무학 3.7%, 롯데칠성도 1.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음. 오래 쉬었던 사람들이라 처음에 별로 정한감 없이 돈 쓸 가능성도 상당하죠. 다시 오프닝 돼가지고 저녁 모임을 하면 그렇죠? 그동안 오랫동안 못 썼으니까 매일같이 썼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네. 저항이 오히려 약할 수도 있겠어요. 네, 예,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분쟁 아까 해소될 국면으로 조금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도체 섹터는 오늘 오전에 조금 약하더라고요. 다른 업종들은 조금 반등하는데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조금 약했거든요. 끝날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NH증권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분쟁이 가스 생산 차질 우려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도 악재를 끼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이 네온 수요의 한 70%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세계 내온가스 생산의 한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음, 2014년에서 15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보면 내온가스 가격이 한 10배 이상 급등을 했었고요. 일부 특수가스는 20배 이상이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만약에 또다시 발생을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난리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반도체 생산 추가 차질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반등을 잘 해서 보합세로 거의 끝났거든요. 마이너스 0.13%로 마감을 했는데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1%로 마감을 했고요. 뭐 동진sem케, ENF 테크놀로지 등의 이제 반도체 다른 소부장 업체들도 소폭 하락 정도 기록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업종에 좀 기대가 될 만한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ASML이 2025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매출 목표를 작년에 2배 이상 수준인 20조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 이 ASML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서 이제 CEO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ASML의 2025년 전체 매출의 목표를 32조 원 정도에서 40조 원으로 그렇게 상향을 시켰습니다. 21년도 작년 매출액은 25조 원이었거든요. EUV 장비의 TSMC나 이제 삼성전자 납품 영향 때문에 한국과 대만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50%씩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ASML 측에서는 25년도 한국 매출 비중에 21년도 대비 제가 오늘은 허리를 좀 안고서 아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 네, 날리네요. 네. 지난 주말에 저희 쇼츠에 네, 우리 권씨의 그 증시 깍두기가 나와가지고 네. 네, 보신 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왕 나온 거 얼굴 인사 좀 시키시죠. 아,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네, 우리 이름이 토리입니다. 뭡니까? 네? 토리. 토리. 네, 토리 네, 안녕. 네, 그래도 굉장히 얌전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짖지도 않고. 네네, 지금 바로 예, 옆에 간식이 있어서 조금 집중을 못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ASML이 이제 25년도 한국 매출 비중이 21년도에 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작년도에 이제 한국 매출이 한 8조 원 정도였는데요. ASML 비중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분의 1 정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25년도 ASML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 매출 이 20조 원 정도가 맞다면 전체 매출의 한 2분의 1까지,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많이 성장을 하는 수준이라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시그널일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에 이렇게 절반을 판다는 거는 사실은 파운드리는 TSML이 더 크니까, TSMC가 더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메모리 사업에도 노광 공정이 채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개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은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20조면요. 20조면 사실은 회사 하나가 투자할 만한 규모가 아니죠. 왜냐하면 웬만한 자꾸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 기업 나라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소 나라들은 한 해 경상 이익 폭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종, 이 정도 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200억 달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200억 네, 그렇죠. 달러의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200억 달러 그 경상수지 흑자 안 되는 나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결국 이게 몇몇 나라 할 수 있는 나라만 계속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파운드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난 주말에 우리 정인선 작가와의 반도체 제국의 미래 작가인 정인선 작가하고 파운드리 얘기를 2부에서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민하던 부분을 해소를 해줬는데 인텔이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파운드리 공정을 확대를 하면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일단 인텔은 자기의 이익을 일부 좀 포기하고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CPU 공정의 일부를 나눠줄 것 같아요. 자기네에게 오는 손님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한테 설계도를 보여주는 순간 싹 다 뺏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삼성보다 훨씬 불리하다. 그러니까 TSMC가 삼성보다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TSMC의 사원이죠, 일종의.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AP 측면에서는 삼성이 엑시노스를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AP를 맡기는 고객 입장은 굉장히 좀 뒷골이 땡기는 상황이라서 좀 어렵다. 그래서 애플이 나간 거는 뭐 웨퍼 레벨 패키지도 있지만 그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가 어, 인텔한테 맡기기는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견 중소형의 패밀리스 업체들 중에 인텔이 가지고 있는 X86의 IP를 일부 쓰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거대 패밀리스 업체들은 인텔하고 하는 게 그렇게 탐탁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또 더불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맘스터치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놀라운 그 일이죠. 지난번에 그 공개 매수 청구를 하고 나서 그때 이미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공개 매수 청구 가격이 한 6,200원이었는데 그 상태로 한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건 참 네, 좀 이상한 현상이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는 이제 더 높은 가격에 사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공개 매수 가격인 6,200원 딱 요만큼으로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상장 폐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6,200원 정도의 남은 주주들의 물량은 또 매수할 의향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왜 이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상한가가 한 번 더 간 가격에 이렇게 많은 매수 물량이 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장기 투자할 생각인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회사에서 6,200원에 이렇게 다 싸그리 매수를 한다는 거는 훨씬 더 기업 가치를 그 이상 올릴 자신이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니까 그냥 장기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법적 기준 조건을 많이 넘어섰습니다. 97% 정도를 회사 측에서 다 매수 청구 가격 이후에는 보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지정한 6,200원에 강제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8,000원 얼마까지 올라온 가격에 만약에 샀다면 회사한테 6,200원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한가 같다고 음, 해서 이제 무리하게 따라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얘기했던 뉘앙스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뉘앙스가 좀 있어서 처음에 가격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상장 폐지 이후에도 그 저기 남아있는 주주들 주식을 어, 원할 때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그럼 회사가 더 좋아 좀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오해 여지가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여지가.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어, 회사가 제가 첫 번째로 정말 집중 투자했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가총액 절반 이상이 되는 영업이익, 처음에는 뭐 한 3분의 2의 영업이익, 두 번째 해는 한 4분의 1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시가총액에. 그래서 샀죠. 어, 샀는데 상장 폐지를 하고요. 상장 폐지. 그 주식시장에 있기 싫다. 딱 요 케이스였어요. 근데 뭐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것도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한 게 아니고 주가도 상당히 낮은 가격, 고점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에 그 고점에 자기 회사 그 직원들도 주식을 샀어요. 유상증자를 받아서 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 5만 얼마에서 훨씬 떨어진 3만 얼마에 상장 폐지를 했는데 1년 있다가 그냥 가격 안 올려주고 그냥 사줬어요. 네. 예, 그래서 어, 제가 매입과 매도가 이렇게 따져보면 수익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너무 긍정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 이거는 너무 희망 품고 지르지는 않은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당 안 줘도 상관없거든요. 상폐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내 주식이기 때문에 주주가치 이런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그래요. 끝까지 그렇게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줄게요. 할 수도 있지. 그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가 정말 확실하지 않다면, 사장님한테 직접 이야기 드는 게 없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제 생각에도 위험 음,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매도 청구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규정상. 그래서 이렇게 네. 신청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은 저희 토리와 함께 같이 인사를 해볼게요. 안녕 할 수 있을까? 동물학대 아닙니까? 그러면, 동물학대인가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